성공한 사람들한테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 그 음, 사람들이 되게 빡센 사람이에요. 되게 날카롭고 되게 냉정한 사람인데 또 되게 뜨거운 사람이에요. 그리고 되게 음, 사랑이 많은 사람인데 겉으로 봤을 때 그걸 다 사랑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냉정하게 되게 하는데 그 냉정한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. 그냥 냉정해야만이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거든요. 저는 그런 리더십을 알고 있어요. 예.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 그걸 경험할 수 없어요. 왜? 일반 사람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하고 주로 어울렸어요? 거의 연봉이 뭐 억이면 많은 거예요. 주변에 연봉이 억짜리가 대부분 없을 거예요. 예. 그리고 요즘에는 좀 그래도 생길 수도 있어. 예,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만히 들어보면 성적표를 보면요. 그 성적표에 따른 마인셋이 들어와 있고 그 성적표에 따르는 문화와 가치관과 그걸 붙잡고 사는데 그런 사람들이 나이스는 하죠. 나이스하다는 게 말 그대로 친절하고 인사성도 음, 밝고 그것도 안 하면 왜 그런 사람을 어울리겠어요? 마음도 잘 들어주고 위로도 잘 해주고 같이 뭐 나한테 위로 동기부여도 되고 그런 게 친구든 뭐 지인이든 그런 사람을 보면 있으니까 어때요? 그렇게 잘 어울리겠죠. 근데 우리가 성적표를 좀 더 높게 타겟하고 좀 더 내가 지금 이 경제 상황에서 대부분 가족 관계라든가 이런 이혼이라든가 이런 불화라든가 이런 게 거의 90% 80%는 경제 때문에 오는 게 되게 많거든요. 그 경제 맞아요. 해결하면 나머지 20%만 어때요? 잘 핸들하면 되거든요. 대부분 문제가 경제 문제 때문에 그게 연결고리 뭐 시댁이고 뭐 친정이고 뭐 이렇게 연결되면서 어때요? 자꾸 문제가 터지잖아요. 특히 한국 같은 경우 결혼이 그냥 둘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가족 대 가족이 결혼하는 느낌이라고 할까? 예. 근데 어 그런 것 같아요. 예. 저는 일단 내가 성공하려면 이런 것들을 차단할 줄도 알아야 되고, 그러니까 이런 걸 봐야죠. 제가 지금 이걸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거를 얼만큼 와닿을지 모르겠어요. 저는 무조건 빡센 거를 선택할 것 같아요. 왜? 저희가 조만간 저희가 사실 마지막 플랜이 바로 그 플랜이에요. 예. 저희가 가고자 하는 플랜이 사실 그거예요. 빡센 거. 그 빡센 거에 대한, 지금은 빡센 거 아니에요. 지금은 거의 휴가 수준이에요. 그 빡센 거에 비하면. 휴가를 하는 정도로 우리가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릴렉스 하면서 지금 일을 한다고 하면 빡센 게 저희가 마지막 플랜이거든요. 그 마지막 플랜이 결국엔 우리의 모든 걸 다 변화시킬 거예요. 지금 축적했던 것들. 그래서 제가 레버리지를 잘 쓰면 된다고 하잖아요. 그 13년에 대한 부분들이 그냥 헛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. 왜? 어떤 한 전문 분야에서 10년 이상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그 10년을 내가 헛되게 채운 거는 단 하루도 없어요. 예. 근데 이건 있죠, 이제. 어, 돈을 어느 정도 벌고 하다 보면 초심은 잃을 수 있어요. 음, 이건 인정해요. 예. 음, 초심을 잃는다는 게 뭐냐면 예전만큼 그렇게 빡세게 살고 싶지 않은 게 있어요. 예. 그게 초심을 잃은 거예요. 그리고 예전처럼 감정이 그렇게 촉촉하지 않아. 빡세게 살 수 있었던 건 이유가 있어요. 동기가 있어요. 그 음, 동기가 저 같은 경우에 외국에서 이게 한국에 들어왔던 케이스다 보니까 외국에서 그 동기와 의미와 그 어떤 동정심과 이런 것들이 많이 컸어요. 근데 한국에 있으면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왜? 너무 사람들한테 치고 당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피를 많이 봤죠. 네, 개새끼들 많이 만나다 보니까 제 수강생들 중에서 진짜 먹튀를 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그 먹튀의 개념도 웃기는 거가 뭐냐면 어떻게 내 거를 그대로 똑같이 베껴가지고 똑같이 밖에 나가 그걸 가르치려고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가 계약서라든가 이런 것들 다 막아놨다면 과연 이 사람들 그런 걸 했을까요? 안 했겠죠. 못 했겠죠. 근데 나 자체가 봐봐요. 예,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모든 걸 다 주고 쥐꼬리만한 돈을 받고 그 돈도 안 받은 사람도 있어. 어떤 사람. 그리고 내가 그 모든 것들 다 갈아 넣었는데 결국에는 당했던 부분들을 보면 사람한테 당연히 실망하죠. 예,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.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. 왜? 그런 사람이 없었으면 과연 내가 이 분노의 게이지로 또 그렇게 일해야 되는 이유가 계속 유지됐을까? 예전에는 그 진짜 순수한 그 마음의 그 의미를 두고 꿈을 가지고 왔다면 나중에 그 동기가 단순히 그 동기로는
나 여기까지 음, 못 왔다고 생각해요. 분노의 에너지도 에너지거든요.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복수 심리 있는 것도 에너지라는 거예요.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건 있어. 그치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가 음, 과연 행복할까? 예, 그리고 이제는 돈을 어느 정도 벌면 과연 이런 어떤 지금 상황에서 과거처럼 그런 초심을 가지고 그런 동정심을 완전 100%를 가지고 내가 과연 이 사람들 도와주고 싶을까? 왜 이제 관상만 봐도 얘는 좀 아닌 것 같은데. 이게 이제 너무 많이 이제 보이니까 과연 그거 할 수 있을까 내가?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.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게 초심이 약간 흔들릴 때가 있어요. 근데 그 초심을 어째 다시 잡아야 되겠죠. 근데 초심을 다시 잡는 건 행위에서 나오고 마인셋에서 나오고 거기에 또 백업 플랜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고 초심을 잡는 거에서 또 이유가 정말 강렬해야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한 동기가 어 어쨌든 내 마음에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그 마음에 대한 이유와 동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다시 이거를 리셋할 수 있는 나는 그게 초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결국에는 그 초심을 만약 잃으면 다 잃게 된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내 초심이 무엇이고 내 초심은 다른 게 없었어요. 계속 내가 개미들한테 나처럼 밑바닥에서 올라오려고 하는데 도와준 사람은 아무도 없고 유튜브에서 성공한 사람도 그렇게 많은데 리서치를 아무리 해봐도 그 사람들 나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사람은 성공했는데 내 성공에 전혀 1도 도움이 안 돼. 내 통장에 잔고 로버트 키요사키 강의를 그렇게 많이 들어도 그 사람의 클래스 101, 그 저기 캐시플로우 101이라든가 202라든가 그런 거 아이들하고 막 플레이도 하고 막 별의별 다 하고 마인셋이 좋고 뭐 나를 pay yourself first 뭐 이런 걸 다 알아도 내가 왜 계속 돈이 안 되지? 통장에 왜 돈이 말려 있지? 계속 내가 많은 구루라든가 이런 바프락트라든가 예전에 또 끌어당김 법칙 엄청 내가 빠져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왜 안 되지? 계속 끊임없이 안 되지, 안 되지. 그 시간이 무려 7년이었는데 그 뒤로 어쨌든 그랜카돈을 만나고 내가 돈은 결국엔 전화기에 있고 통화를 해야 되고 접촉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내가 클로징 해야 되고 내가 상담권을 많이 상담하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하고 또 악수도 하고 새로운 어떤 커뮤니티 들어가서 또 그런 심리를 쌓아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결국엔 돈인데 왜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뭔가 암하고만 있으면 될 것 같고, 뭔가 화근을 많이 하고 하면 될 것 같고, 왜 싸워서 피 터지게 싸울 생각 안 하고, 나갈 생각하고, 새로운 사람하고 새로운 목소리마다 계속 변경을 들을 생각, 약간 그런 것들 내 초심으로 다시 더 단단하게 내가 원래 했던 게 이런 거였는데,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? 이런 부분들이 다시 세팅되면서 어때요? 음, 그런 것들이 내 이유가 되는 거죠. 그래서 다시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. 아이스가 너 때 말이야. 너 때도 너를 도와준 사람이 이렇게 없었잖아요. 성공한 사람 그렇게 많았는데 유튜브에서 뭐 이거 해서 성공했어, 저거 해서 이거 뭐 다양한 거 많은데 너처럼 IQ도 뭐 그렇게 높지도 않고 너처럼 뭐 배경 지식도 그렇게 많지 않고 너처럼 단지 순수파가 IT도 모르고 말빨도 없고 인맥도 없는 사람이 너처럼 이런 순수파를 어떻게 너를 지금의 어떤 몸값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?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군가는 항상 질문이 있단 말이에요.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내가 뾰족하게 안 해주고 심지어 초심을 잃어가지고 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다면 내가 결국에는 또 많은 고객들을 또 놓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하나의 초심이고 동정심이에요. 그러니까 그런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. 제 동기에 대한 부분들. 그래서 어쨌든 뭘 얘기하다 이 얘기까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떤 회사를 선택할 건지 얘기하시다가 대표님 첫 선택은 무조건 빡세고 내가 이제 빡세고 배울 수 있는 거, 좋은,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이제 레버리지 개념인 것 같아요. 그 레버리지 개념이 정확하게 내가 지금 하는 행위라든가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라든가 내가 어떤 마인셋을 가지고 하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데 저는 레버리지 개념 때문에 나는 그걸 선택했다.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 그냥 일반 평범한 직장이라든가 이런 어떤 빡세지 않은 직장들은 레버리지가 원래 내 자체도 사실은 이렇게 별 변화가 없는데 빡세지 않는 어떤 직장이나 회사라든가 이런 상사라든가 이런 밑에서 일하잖아요. 오히려 내가 배울 게 없어요. 그래서 오히려 빡세더라도 그 사람의 회사의 성적표, 비전, 이런 생각, 이런 것들을 보고 그래서 저희 교육이 생각보다 주변의 어떤 교육보다 빡센 이유도 저는 그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거거든요. 그래서 만약 지금 좋은 상사를 만났는데 좀 빡센데,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운 게 많았고 성장된 게 많았다면 그 위치에 계속 있는 게 낫고요.
근데 음, 좀 이제는 내가 다 아는 것 같고 편하고 특별한 게 없다고 하면 조금 빡센 곳으로 이동해서 좀 나를 그렇게 키워보는 게 또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60, 70 됐는데 돈 버는 거에 대해서 좀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두 가지를 꼭 생각해요. 빡세다가 건강에 이를 수도 있으니까. 그런 사람들은 또, 좀 약간 돈을 어정쩡하게 좀 이렇게 벌고 편안한 쪽에 있으면서 이제 그 벌었던 돈을 가지고 뭔가 이런 책도 구매해서 좀 약간 나를 약간 치유하는 쪽으로 좀 그렇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내용은 약간 좀 젊은 사람들한테 좀 더 와닿고 좀 그럴 것 같아요. 40대, 그렇죠. 늦어서 50대 정도? 60대, 70대 되신 분들은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. 그렇지만 4, 음, 50대, 특히 남성 같은 경우는 좀 훌륭한 멘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. 네. 네, 좋습니다.